네,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왔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건데요. 이른바 이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시한인 소멸시효는 정해져 있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나연경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우리나라는 13세 미만 어린이나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가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민사소송을 늦게 시작하면 피해 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방 법률이 제정됐다고 하죠. 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9월 아동 성범죄 피해자 사법적 제약의 제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미 연방법상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피해자가 18살이 되는 날 또는 범죄가 확인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해 왔었는데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는 시효의 구애됨이 없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아동 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노동, 인신매매, 성매매, 성착취 및 학대, 그리고 아동 포르노 관련 행위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시효라는 게요, 죗값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소멸시효 그리고 공소시효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주로 금전상해 청구와 관련된 민사상해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민법이나 여러 특별법에서 각 청구권의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간을 3년, 5년이나 10년 등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떼어서 보면 소멸시효는요, 지나면 권리 주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피해 배상을 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 네, 이런 거고요. 네, 상대적으로 형법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이렇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이 둘은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오랫동안 평온하게 유지되어 온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의 추구를 명문으로 제도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걸 보면 공소시효는 또 이게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못한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또는 드러낼 수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 안에 피해 경험을 공개한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동학대 근절 운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인 차일드 US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소녀 5명 중 1명, 그리고 소년의 경우 13명 중 1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성인이 되기 전에 피해 경험을 공개하는 이들은 전체의 3분의 1,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은 훨씬 늦은 나이에 피해 사실을 말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아예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예 못한다. 네. 또 청소년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평균 연령은 52세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늦습니다. 네, 기존의 연방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18살이 되는 날로부터 10년 후, 즉 피해자가 28살 이상이 되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전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3분의 1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만이 민사상의 피해 회복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렸을 때 받은 성폭력 피해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정신적인 피해가 또 거기에 추가로 더 커집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꺼내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는 주차원에서도요, 이렇게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를 없애자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고 하죠. 네, 이와 같이 피해 상황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해서 공소시효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미국 주정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인주와 버몬트주는
성폭행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시간 제한이 아예 없고요. 아이오와주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특히 뉴욕주 상원은 지난 4월 성인 생존자 보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은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던 성인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이 법 제정 이후 1년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을 더 준 거네요. 네. 네, 이번에는 연방법입니다. 연방법이 바뀐 건데 이런 변화가 또다시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미국의 사법 체계는 연방법과 주법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미국은 이 둘을 경계를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그 최상위법인 연방 헌법에서 모든 주의 판사들은 이 연방 헌법과 연방법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판결에 있어서 연방법 우위의 원칙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모든 주에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연방법상 변화를 계기로 미국 내 소멸시효 폐지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소멸시효 폐지의 움직임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하고 있고요. 2014년에 만 13세 미만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등의 범죄에 대한 그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네. 2020년에 추가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죄에 대한 공소시효까지도 폐지되는 등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이거는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신고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한편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에는 2020년부터 제3항을 신설해서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소멸시효의 정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를 중지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네, 지금처럼 소멸시효가 있는 한은 성범죄 피해 사실이 나중에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법에서도 아동 성범죄 피해의 이런 특수성을 좀 감안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